네, 일목균행표 공개 원전 강좌 제2권 완결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느려지면 유튜브는 1.2배, 1.5배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속도를 올려서 보십시오. 네, 완결편 제2권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강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번역본은 여기 보시는 일목기능표 원전 한글판 이레 미디어에서 출판했던 당시 초고를 여기 그냥 올려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네이버 카페 일목 카페에서 판매용으로 나가는 일목기능표 원전 강좌는 당시 자체적으로 번역했던 음, 한글이고요. 그거하고 여기 내용하고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출판용으로 나가면서 좀 다듬었다는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 앞 시간에 야마구치현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조금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약간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급하게 이야기하느라고 아마 약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굳이 일목원전 강의하는데 일목산인의 출생지 야마구치현 이걸 언급을 하느냐 하면 일목산인이 원전을 만드는 과정과 왜 만들었는지 그 전에 본인이 시세를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인식을 마친 만 13살 그 정도 당시에 이분의 그 진외가가 야마구치현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 때 투자를 좀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날립니다. 할머니의 친정이. 그래서 성인식을 마친 그 점에 대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은 뭐 천황은 자기들은 천황이죠. 왕이 있으니 우리를 치면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못 꾸는 거죠. 총리 대신이나 정치인이죠. 아니면은 이제 군인으로서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데 자기는 그런 꿈이 아니라 13살 때 말입니다. 야, 이거 시세라는 걸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참 무슨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이걸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하고 야마구치 현하고는 좀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로서는 불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한말의 그런 뭐 역사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에도 시대에 번이 많이 있었잖아요. 번주들. 네, 막부 시대. 네, 그것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천황 자기들 이름입니다. 천황을 존립하죠. 천황토막 그럽니다. 자기들로서는 천황을 올리고 막부를 친다는 격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시우번 장주입니다. 현 야마구치 이 여기가 에도 시대에 일본의 4대 번에 속했다고 해요.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될때 예, 친왕이냐 아니냐 이런 세력이 갈라질 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이전까지 우리는 뭐 TK다 뭐 이런 그죠? 그런 분명히 그 특정 연구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일본에서는 군인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등방문 이또 히로부미 요이 다 이쪽 출신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아베 신조 있죠. 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오랫동안 집권을 했는데 아베 총리의 본적지가 시모노세키 야마구치입니다. 자기 외조부 때부터 해가 뭐 일본 안에서는 일종의 명문가죠. 이렇게 뭐 일본은 좀 세습처럼 정치인이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이쪽이 유명해요. 유명한데 그 일본이 개항을 하는 시기에 이거 제가 요 앞선 시간에 이 페리 제독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853년이네요. 일목산이 1893
1898년생이에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 함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일본에 개항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이고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일본 근대사에서는 요시다 쇼인하고 페리 제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인의 한 7, 80%는 페리 제독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일본의 개화하기에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미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왔는데 이때 이제 흑선이 왔다 그러죠. 철선 쇠로 된 군함이 왔단 말이죠. 그때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승과 함께 이 배에 올라갔다 해요. 그러니까 보고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 이제 과학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예, 큰 그렇게 발전이 없는 과거 상태에서 흘러오다가 완전 지금으로 치면 신기술 개안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이 트여가지고 일본의 근대화 결국은 메이지 유신까지 갑니다. 그 과정에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고요. 송화정숙이라고 이게 이제 쇼카 손주쿠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부진 양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토 히로부미 나오고 막 이럽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제 기억에는 아마 영국에 유학도 가고 막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정한론 나오고요.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조선 대한제국을 집어삼키는 을사늑약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조수변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기억을 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초대 총독인데 우리 일제 강점 시대에 데라우치 뭐 이런 이름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데라우치도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산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인이잖아요. 그리고 야마구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육군의 장군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릴 때 꿈이 그 지역의 아이들은 총리 정치인이나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고 시장을 연구하겠다라고 꿈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원전으로 갈게요. 앞에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원전만 봐서는 이런 건 모르시거든요. 자, 앞에서 스펜 1, 2까지 했고요. 스펜 2는 이제 선행 스펜이었고 스펜 2는 오늘 지시에 종가를 26일 후행시켰다. 여러분 잘 아시는 후행 스펜, 지행 스펜입니다. 오늘 시세를 특히 이제 종가죠. 26일 과거로 거슬러 올라서 표시를 해두고 그러면 그 표시된 가격과 26일 전 당일의 시세 그러면 여기서 표시된 가격 오늘의 종가잖아요. 이걸 26일 전으로 보내가지고 26일 전의 나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것 또한 스펜이죠. 그래서 이걸 지행 스펜, 후행 스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시세 위에 있으면 매수, 그 표시가 시세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의 주가는 26일 전 주가보다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목 강의하고 후행 스펜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세와 관련해서 비교 이야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정상 이 부분은 잠깐만 설명을 들어가면 주가가 뭐 A라는 주식이 현재 10,000원입니다. 그다음 B라고 하는 주식이 똑같이 10,000원이에요. 이건 똑같습니다. 10,000원인데 이렇게 가지고 5일이나 혹은 마이너스 9일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12,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이에요. 그다음 B라는 주식은 5일에서 9일 이렇게 가보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그렸습니다. 이거 아니요. 이렇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8,000원이다 9,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10,000원이지만 A라는 주식은 떨어지는 중이고요. 그죠? B라고 하는 주식은 올라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지난번 시험 쳤을 때는 85점이었는데 이번에 89점이다.
성적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요 하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3번 치고 5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내가 상승 추이에 있는지, 점수가 계속 개선 중인지, 아니면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인지 계속 내려오는지, 이게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서편이에요. 여기서는 일목의 기본 수치 26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선행서편, 후행서편 다 모두 실시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데, 1일부터 5까지 가장 훌륭한 것은 상가 5라고 했습니다. 후행서편하고 서편 5라고 했습니다. 5는 굉장히 어려우나 3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결코 소홀하게 하지 마라. 일본에서 일목균형표를 바탕으로 가격, 그 다음에 시간, 요 책을 쓴 사람이 일목균형표 이론을 공부를 하고자 했을 때 일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있고요. 그래서 일목사님 제자, 일본 기술적 분석 협회 회원이 뭐 당시 기준 한 1000명 된다는데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 회장이 일목사님 제자하고 나이가 많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술을 한잔하고 집에 오더라도 종가는 반드시 후행서편을 그려놓고 자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제가 자꾸 이야기가 가지를 치면 그냥 예, 요거를 그려놓고 자야 돼. 그 옛날에는 이제 모논종이 그릴 때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주가가 여기 있고 26일 전 후행스핀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시세가 계속 올라갈 때는 누가 모릅니까? 직전부터 올라 있고 계속 내려갈 때는 직전부터 있다는 걸 알죠. 그러나 이평선을 깔아서 평균적으로 봐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시세가 막 오르락 내리락 때는 실제로 이렇게 선을 넣어 가지고 해봐야 한눈에 들어오죠. 이게 지금 후행스핀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이 주가와 26일 전 가격과 비교를 해서 위에 있습니다. 후행스핀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려놓고 자라. 일목사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대부분을 소홀히 하더라도 이 후행스핀만큼은 결코 소홀하면 안 된다 그래놨습니다. 우리는 막 수많은 보조지표를 넣고 뭐 변화율도 계산하고 목표치도 계산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다소 의외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현재성이라고 앞서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시세는 그 자신이 중요하다. 막 가공을 해가지고 시세 분석을 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원석 그대로 시세 자신이 며칠 전과 비교해서 올라와 있느냐 아니냐, 좀 더 발전하면 며칠간의 중간값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단기 중간값 9가 긴 중간값 26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또 그 중간값을 앞에 보낸 구름대 그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죠? 이런 걸 따져가죠. 그다음 우리는 뭐 이평선을 그어놓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단기선이 중장기선보다 위에 있어 정별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죠. 그죠? 그것보다 더 애초에 원초로 돌아가면 시세 자신과의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편 4, 네 번째는 시세의 등락 위에 있다. 5, 9, 13, 17, 26, 33, 42 등 파란을 반복하는 등락의 시세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들 수에 대해서는 매일 일봉의 숫자를 기호를 붙여서 기록한다. 일목기능표는 이제 X가 9라든지 삼각형 17이라든지 동그라미 26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옛날에 모논종이에 기록을 할 때는 숫자를 이렇게 오늘 26변화 1, 뭐 9 이런 이름을 적기 좀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6 1기를 동그라미를 표시를 두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표시를 안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지금 제일 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로부터 26 앞에 미리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죠. 모논종이에다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최고점이잖아요. 이 최고점으로부터 26일 되는 자리에 미리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죠.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여기 좀 동그라미가 있겠네요.
사실 여기 26일을 살짝 지나가는데 24, 25, 26이 떨어지거든요. 긴순이 걸렸죠. 근데 이미 고점에 이렇게 나오나 하면 26을 미리 동가를 쳐놓는 거죠. 이 저점 나왔죠. 우리는 지금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HTS 이렇게 줄 거 가지고 숫자 계산, 날짜 계산을 하는데 옛날에 모으는 종에는 이렇게 표시를 미리 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9일도 표시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실제 시세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보겠다. 서펜4도 보면 기본 수치 시간 노은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을치 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그림이 빠져 있는데 일본에서 기술된 폭을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썼더니 뭐 난해하게 되었다. 5, 9, 13, 17, 26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 그 간격을 취하면서 같은 것을 병행해서 내려간다. 이건 종가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시세 변동에 따라서 때때로 급격한 상승 하락의 경우 교차가 나옴으로써 매수에서 매도 혹은 매도에서 매수로 크게 변할 때 그 순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지금 여러분 이 말만 듣고 이해가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책 1권을 처음 가져와 가지고 번역도 초벌 번역은 아주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다가 이런 게 개념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냐 이게. 폭을 취한다? 가격 우리는 폭 그러면은 많은가 많천원 사이에는 그냥 1,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엑셀로 짠 겁니다. 26 후행스패는 오늘의 가격을 26일 앞으로 미리 보내놔요. 여기 지금 앞에다 미리 지금 보내놨습니다. 제가 보내놔가지고 앞으로 26일이 흘러갔을 때 그때 종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2025년 9월 12일의 종가가 3,395조. 이건 9일 전 종가가 언제냐 하면 1, 2, 3, 4, 5, 6, 7, 8, 9로 가면 9월 2일 이 종가 3,172 있죠. 이거 하고 지금 비교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의 가격하고 3일 전, 5일 전, 9일 전, 9일 전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9일 전 가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요 3일7이하고 이 3일7이하고는 같은 가격이요. 마찬가지로 지금 339는 여기 339에 9일 앞에다 미리 적어놔가지고 9일 지났을 때 종가하고 비교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395는 9일 전 3일7일보다 223포인트나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어요. 이걸 17일 전하고도 비교가 가능하고 26일 전하고도 비교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월 8일 날 100.18이라고 3119.41보다 3219가 올라오죠. 이날 지수가 전날 3205에서 3205에서 3219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9일 전 가격이 3220에 있다가 3225로 바뀌고 아니 17일이다. 여기 있네요. 3179에서 3187로 9일 전 가격도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로 크게 올라 버리죠. 죄송합니다. 이제 9일까지 설명한 26 하다가 지금 건너뛰어 버렸네요. 쉽게 그냥 9일하고 비교를 합니다. 9일 전 가격이 위로 올라왔고요. 여기서는 현재 가격이 26일 전 가격보다 밑에 있다가 9월 8일부로 26일 전 가격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 가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인데 9월 12일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주가 급등을 하죠. 그죠? 이 뒤에 후행스팬이 잘려버렸네요. 코스닥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수가 며칠 올라오는 동안은 아직은 후행스팬이 26일 전 가격보다 밑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서 뚫어버리잖아요. 오늘의 가격이 26일 전 가격보다 위에 있죠.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보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옛날에 이제 공책에 적어 나가면 현재 시세가 26일 전 가격 아래로 갔다가 얘도 그렇습니다. 26일 전 가격 위로 올라오다가 걸리고 다시 빠지고 여기서 완전히 돌파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나 뭐나 아무것도 그러지 않고요. 일목사님 말씀은 여기서 9일을 돌파 나오고 17일은 여기 돌파하지만 이때 주가가 오랫동안 등락해서 그래요. 7월 10일 날 처음으로 3216포인트 올라온 이후에 40일 이상을 등락 혼조를 하다가 지금 제대로 지금 위로 터져 나가는 국면이거든요. 여기 차트 여기 보시면 장기간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터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상승 전환이 되잖아요. 더 날라가 볼게요. 여기는 전부 양의 값을 가집니다. 9일 전, 17일 전, 26일 전, 33일 전, 42일보다 다 양의 값을 가집니다. 왜? 지수가 4월 9일 날 바닥을 찍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당분간 올라와도 9일 전 가격보다 밑에 있다가 4월 17일 날 보시면 이게 양전환하죠. 그 다음에 17일은 4월 22일 날 양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일은 5월 8일 날 양전환을 해요. 지수가 계속 올라오니까 어머 영역에 있다가, 그죠? 그럼 이거 일목사님 이야기 벌써 이제 생각이 나시죠? 물론 이게 혼조 장세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뭐 약세로 가다가 상승해서 돌았으면 이평선으로 생각하면 5일선 돌파하고 21선 돌파하고 60일선 돌파하고 100일선 돌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배에서 이탈할 때는 5일선 깨고 21선 깨고 60일선 깨고 100일선 깨고 순서대로 깨지죠. 근데 이평선을 안 하더라도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편 1, 2 안 하더라도 시세만 그냥 이렇게 폭을 주고 여기서 폭은 이게 폭입니다. 9일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의 시세를 9일 앞에다가 미리 적어놓고 17일 앞에 미리 적어놓고 26일 앞에 미리 적어놓고 33일 앞에 미리 적어놓고 40일 앞에 미리 적어놓고 실제 매일매일 시세를 종가를 적어 나가다 보면 어이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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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깨고 내려가네 깨고 내려가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 보시면 3월 27일부터 지금 깨고 내려갑니다. 9일 전 가격 깨고요. 3월 28일 날 17일 전 가격 깨고요. 3월 27일 날 이미 이제 26일 전 가격 깨고요. 3월 31일 하고 요 3월 27일부터 요 사이에 9, 17, 26, 33, 42 이래가지고 엄전은 다 해버립니다. 보이시죠? 그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안 써요. 하려 그러면 후행스편을 여러 개 넣으면 됩니다. 후행스편을. 후행스편을 여기는 지금 26만 들어있는데 뭐 9도 넣고 17도 넣고 여러 개 넣어가 보면 9가 돌파하고 17이 돌파하고 26이 돌파하고 나오겠죠. 정별로 다 끄끄지기 시작하면 9가 이탈하고 17이 이탈하고 26이 이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폭을 취하는 방법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게 예시가 이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만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일목 강의를 하고 원전 강의를 하고 이런 목적이기도 하고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 시간을 굉장히 끌어버렸는데 보통 강의는 이렇게 못합니다. 원전 물량이 워낙 많아서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하다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하고 있는 원전 강좌의 분량이 굉장히 많긴 한데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는 못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만 뭐 거의 대부분 상당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폭을 취하는 방법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의 시세 접근법은 균형표에서 조금 독창적이죠.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그 다음에 구주시정선이라고 구주전의 시가와 비교해 가지고 주봉입니다. 주봉 양전 안 됐냐 음전 안 됐냐 이 가지고 중계를 보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 이제 원용해 가지고 9일 전에 조금 전에 보신 것 때는 종가끼리 비교해요. 오늘의 종가가 26일 전 종가보다 위로 왔느냐 안 왔느냐 하죠. 그죠? 근데 이건 9일 시종선이라고 일목균형표 원전에는 9일 시종선은 없어요. 구주 시종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일 시종선도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음으로 하락하다가 여기서 양전환하죠. 잠깐 쉬다가 다시 이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장에는 9일 시종선을 쓰시든 보행세편을 쓰시든 방금 보신 주가 폭 비교를 쓰시든 굉장히 유용합니다. 비추세장에는 좀 예를 먹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일목균표 전환선 기준 후행스팬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동평균선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이걸 내가 왜 해 싶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컴퓨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수직 투자를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하면 혹은 기술 분석 안 하더라도 최근의 시세 움직임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신문에 매일 종가가 실렸을 때 그걸 이제 매일 받아보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한다면 공책에 적어야 되죠, 그죠? 몇 달치를 적어봐야 됩니다. 적어가지고 그걸 전부 더해가 나누기 25로 하면 25일 이동 평균이 나고 75일치를 더해서 나누면 75가 나고 150일치를 더해가 나눠야 151일 평선이 나오죠. 그러면 이평선 투자 그랜빌 방식이 되겠고요. 일목균형표는 그것보다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더해가 나누는 평균 방식이 아니라 9일간 고가저가 찾아가지고 9일간 고가저가 찾아가지고 딱 증명하는 너무 편하잖아요. 26일간의 고가저가 평균도 평균이 아니라 절반도 너무 편하죠. 이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고가인지 저가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60일, 120일 이평선 역할을 하는 것도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도 간단하죠. 그죠? 그럼 전환점 기준점을 더해가 나누어가지고 앞에다가 미리 저 앞에다 적어놔면 끝나요. 그것보다 더 간편한 건 3건 주간편에 나온 것처럼 주봉의 종가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주가 자체만 공책에다 적어 나가면서 이동평균선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구주시종선이나 그 구주시종선으로 가면 더더욱 투자 사이클은 느려집니다. 주간에 봉 하나 그리니까 굉장히 아주 느긋한 투자, 중장기 투자가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9일 시종선을 가져온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9일 전 시세하고 비교해 가지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건 현재 종가와 9일 전 시가를 비교한 겁니다. 이 마이너스 90.7라고 되어 있는데 음전환 했다가 양전환 하다가 2025년 8월 29일 날 또 양전환 해가 이게 돌파해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3,155까지 아니 3,395까지 올라오고요. 3,155는 9일 전 시가입니다. 9일 전 시가. 그래서 이 N일 전환 종가끼리 비교하고요. 9일 전에 시가하고 지금 비교해가지고 위냐 아래냐 양이냐 음이냐 그러면 상승 추세다. 양의 영역이다 사자, 음의 영역이다 팔자. 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일이 모는 종에 차트를 그리고 이평선을 그리고 일목균형표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을 그리고 이거 안 해도 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 주가 그 자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 외에 일목균형표의 기법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걸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원전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고요. 원전을 읽으셔도 이 복제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하고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원전을 아예 안 보시거나 이랬다면 이런 건 처음 듣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더 좋은 기법도 많죠. 근데 이 원리,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일목사님이 왜 후행스팬을 그렇게 중시하고 후행스팬, 지행스팬 그거 하나는 그려놓고 자라고 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성이, 유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선행스팬 스팬 4까지 하고 또 이거 30분 강의 하나가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이제 3강까지 와가지고 겨우 지금 6페이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원전을 떼겠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 제가 여러분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예, 원전 강좌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건 제가 오프라인에서 원전 강의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강의용 전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예, 원서 내용 번역한 걸 띄워놓고 그림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하는 강좌가 이겁니다. 1권, 2권 완결편. 이때는 진도가 나가야 돼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이게 이제 무료 공개형 강의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옆에 주변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주간 형보, 원전 내건이죠. 사석기 히드로보 연구소, 제가 쓴 실전편, 절판대체 5권 종합편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TV에서 했던 주식 콘서트 24강 강의 파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이제 유료 원전 강의고요. 지금 이 강의는 유튜브에 그냥 제가 무료로 올립니다. 자, 일목균형표 원서의 향기라도 한번 맡아보자. 도대체 원전은 어떤 내용이 씌어 있는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